두 번째 프로그램은 스위치보드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위치보드에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조금 추가해서 확장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배치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외부에서 컨트롤은 안 되고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스위치보드에서 아예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기획할 때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소스 코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를 왜 생각했냐면 이거를 작년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래저래 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기본적인 스위치보드 소스 코드를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지우고 새로 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존에 있는 스위치보드도 쓸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설치를 하면 별도로 따로 쓸 수 있는, 하지만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차이점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생긴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이 생긴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보드 플러스는 첫 번째 기능은 스위치보드의 콤피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위치보드의 콤피그를 선택. 세 번째 기능은 외부 컨트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기능으로만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외부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많이 쓰는 OSC, 지금 OSC만 연결이 될 수 있고, 오늘 보여드릴 것은 터치 OSC를 활용해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게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면 스위치보드가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스위치보드 플러스는 기존의 스위치보드에 스위치보드 플러스라는 탭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보드 플러스라고 있죠. 이것을 접어 놓을 수도 있는데, 펼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보드 컴피그를 모아놓는 폴더에 있는 그 컴피그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기능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로드가 됩니다. 자동으로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해 놓은 것들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항상 컴피그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기는 했었는데, 바로 그 폴더를 오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컴피그를 확인할 때 로드 컴피그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러왔었잖아요. 저는 일단 불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이 폴더에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폴더에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서 그거를 오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놨고, 다른 데 있는 콤피그 같은 걸 이쪽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면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당연히 이 안에 저장도 되고요. 외부에 있는 파일이. 그 다음에 뭐 이런 파일들을 지울 수도 있고요. 지우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게 또 지워집니다. 리프레시는 뭔가 새로운 파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설정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OSC 서버를 세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명령어들도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개를 아주 짤막하게 해드릴 건데, 구동 방식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로딩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 인터페이스 창이 이렇게 변경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새로 열면은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가 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지금 스위치보드 리스너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OSC로 컨트롤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OSC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OSC 세팅에 보시면 하트비트가 있어요. 하트비트를 끄면 꺼지죠. 하트비트를 키면 켜집니다. 즉 스위치보드 플러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옵니다. 지금 현재는 로컬 상황에서 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이따가 네트워크 상황에서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플레이하고 싶은 컴퓨터가 선택이 되면
스위치보드 쓸 때 커넥트를 먼저 해야 되고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 되면 그 선택이 된 컴피그에서 노드, 토탈 디바이스, 그러니까 노드가 몇 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트가 되면 커넥트가 됐다,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커넥트 하면은 풀리고요. 스타트 올 하면은 노드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올로 세팅을 해놨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OSC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멀티로 할 때 또 보는 게 좋잖아요. 멀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PC하고 원격 제 노트북으로 하나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에도 스위치보드가 지금 5.7.1 스위치보드 리스너가 열려있는 상태고, 확인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3번이 멀티 이제 이 패키징된 파일이거든요. 패키징된 파일을 플레이하는, 실행시키는. 그래서 커넥트, 디커넥트 다 잘 되고요. 커넥트 한 다음에 스타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을 하면 전체가 다 꺼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스위치보드랑 터치 OSC가 로컬 상태잖아요. 지금 원격 컴퓨터에는 스위치보드 플러스의 인스톨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스톨 버전 형태로 만들었고, 이것을 플러그인화 시키면 어떨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플러그인은 현재 이 로컬 PC,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PC에는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노트북에는 플러그인이 아닌 스위치보드 플러스 이 인스톨 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다르죠?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고, 이 안에 이제 있는 콤피그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바로 이제 붙었죠? 제가 이거를 다시 끄면은 꺼지죠? 여기서 이제 IP를, 메인 녹화하고 있는 PC IP를 입력을 해놨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하트비트를 끄면 이렇게 꺼지고요. 보시면 순서가 바뀌는 게, 이 리스트에서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못 바꾸죠. 요거는 아무래도 바꾸려면은 이 순서에 맞춰서 뭔가 또 다시 명령어들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순서가 바뀌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에서 이제 스탠드 얼론 파일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키징된 파일. 커넥트 하면은 커넥트가 이렇게 붙고, 스타트 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를 패키징으로 한번 해볼까요? 패키징으로 커넥트를 하면은 붙고, 스타트를 하면은 이 PC, 지금 녹화하고 있는 PC와 노트북 PC에 같이 두 개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C에서 스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배치 파일도 만들기는 했지만, 상설 전시나 CMS를 사용하고 있는 공간, 외부 컨트롤로 엔디스플레이 콘텐츠를 실행해야 할 경우, 요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치 버전이 있고요. 언리얼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은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설치 버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언리얼 엔진 버전들을 다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적용을 시킬 것인가. 지금 만든 거는 5.7에서만 테스트를 했어요. 플러그인 테스트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플러그인은 아무래도 또 5.6, 5.5 이렇게 가면은 또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우고 에디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에디터를 열어보면 에디터 여기에 플러그인이 이렇게 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던 그 바로가기를 지웠는데, 여기서 보시면 쇼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아이콘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냥 플러스 표시를 해놓고 색깔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바로
이렇게 열리고, 또는 여기서 해도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원래 스위치보드를 실행시켜도 또 열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그냥 편하시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위치보드 플러스는 스위치보드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 예전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주고 주변에 도움도 좀 받긴 했었지만, 그런 방법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한번 실패를 겪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리빌드를 해 본 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거의 완성은 다 됐고 작동은 잘 되고 있고, 터치 디자이너나 스트림덱 같은 경우도 OSC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트림덱 OSC는 피드백은 못 받아요. 못 받지만 구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테스트까지 막 완료가 다 되면 그때까지 생각을 해보고 마켓플레이스에 올릴지 안 올릴지를 조금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스위치보드 플러스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